엄마, 어제 정 서방 왔었다며. 근데 무슨 차용증을 쓰라고 했대. 신우이랑 같이 온 거야? 응. 누나랑 같이 와서는 나한테 내 수술비로 300만 원 들어갔으니까 그거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곧 있으면 적금 타니까 그걸로 준다고 했지.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차용증을 써야 된다고 난리를 치길래 내가 알았다고 했어. 당신, 우리 엄마 병실에 가서 차용증을 썼다며?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우리 누나가 그러는데 그런 거 차용증 써놔야 한다고 하더라고. 가족이라도 그런 돈 관리 철저히 해야 한다고. 뭐, 그걸 왜 우리 엄마한테 말해? 내가 병원비 쓰라고 동생한테 준 돈인데. 어쨌든 장모님 수술비든 병원비든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장모님한테 달라고 하는 거지. 누나가 그러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지금 그 돈 못 돌려받을까봐. 퇴원도 안 한 사람한테 가서 차용증 얘기를 해? 형님까지 데리고 가서? 그게 뭐가 중요해? 당연한 거 아니야. 솔직히 그 돈은 장모님이 먼저 우리한테 줘야 한다고 해야 되는 건데. 말씀도 없으셨잖아. 그리고 이런 돈 거래는 가족끼리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야.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양정아 씨는 어린 시절부터 고된 현실과 마주하며 자랐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가장 강렬한 유년의 기억은 아버지를 잃은 후 홀로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뼈가 부서져라 일하던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양정아 씨가 아직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어머니는 가정의 모든 짐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낮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쉬지 않고 일했으며 양정아 씨는 항상 어머니가 밤늦게 들어오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라도록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어머니는 자식들과 함께 보낼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언제나 늦었고 손에는 무거운 짐이나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걱정이 많았지만 어린 나이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자식들을 향해 밝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고된 노동과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집에 돌아와 힘겹게 저녁을 차리거나 방에서 잠시 앉아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식들에게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려 했고 양정아 씨는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며 묵묵히 자신도 강해져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양정아 씨는 어머니가 없는 텅 빈 집에서 스스로 숙제를 하고 저녁 준비를 도우며 자라났습니다. 그 시절 양정아 씨는 친구들이 부모와 함께 웃고 즐기는 모습을 부러워하며 왜 자신의 어머니는 항상 바쁘고 집에 늦게 오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헌신과 희생을 깨닫게 되었고 그 덕분에 어머니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자식들을 키웠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때로는 양정아 씨에게 간단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신의 삶을 공유하려 했습니다. 엄마는 너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라는 말 속에 담긴 어머니의 결심과 사랑을 양정아 씨는 가슴 깊이 새기며 자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양정아 씨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 학교에서 활동적으로 지내면서도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그때 만난 남자친구는 키가 크고 자신감 넘치는 성격으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언제나 밝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으며 그와 함께 있으면 늘 즐겁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양정아 씨는 그에게 매료되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시절의 연애는 풋풋하고 열정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친구의 성격에서 한 가지 단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가 매사에 지나치게 계산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에서 손익을 따지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득과 손해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는 처음에는 큰 문제로 보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양정아 씨에게는 다소 불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양정아 씨가 남자친구의 계산적인 성향을 처음으로 심각하게 느낀 날은 그들이 함께 데이트를 하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근처에 새로 생긴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오후에는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양정아 씨는 따뜻한 라떼와 작은 디저트를 주문했고 남자친구는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주문을 마친 뒤 남자친구는 양정아 씨에게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정아야, 오늘은 너가 내는 게 어때? 양정아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오늘 내지 뭐. 양정아 씨는 자주 데이트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편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다음 말이 그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내가 냈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내는 게 맞잖아. 우린 이렇게 공평하게 해야지. 그 순간 그녀는 남자친구의 말에서 단순한 배려가 아닌 마치 데이트 비용을 철저히 계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번갈아가며 내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얼마를 썼는지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에 양정아 씨는 순간 마음이 불편해졌지만 그때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의 이런 태도는 점점 더 자주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양정아 씨와 남자친구가 각자 음식을 조금씩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남자친구는 양정아 씨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먹은 양만큼 정확히 계산해야 해.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조금 더 먹었잖아. 양정아 씨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는 굳이 세세하게 계산하기보다 나눠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남자친구는 정확히 자신들이 먹은 양만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 두 사람은 양정아 씨의 생일을 맞아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했고 양정아 씨는 그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끝나고 계산을 하려던 순간 남자친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정아, 생일이니까 오늘은 내가 계산할게. 근데 너 다음 달에 내 생일 때는 더 좋은 데 가자. 그때는 내가 내는 거니까 괜찮지? 양정아 씨는 그 말에 다시 한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남자친구는 늘 계산적이고 정확한 균형을 맞추려는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반복되면서 양정아 씨는 남자친구의 계산적인 성향이 점점 더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의 계산적인 면은 양정아 씨에게 때때로 불편함을 주었지만 그는 늘 양정아 씨를 아끼고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의 사랑은 계산적 성향보다 더 크게 다가왔고 이는 그녀가 그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보여준 배려와 헌신, 그리고 항상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는 양정아 씨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일상 속에서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계산적일 때가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정아 씨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노력했습니다. 그녀 역시 그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며 그와의 삶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았습니다. 둘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지지하고
이해하며 미래를 함께 꿈꾸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양정아 씨는 남편의 진심 어린 사랑에 감사하며 그와의 결혼 생활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결혼을 하고 나서 약 2년 정도 지나 여동생도 좋은 짝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을 시집 보낸 후 그녀의 어머니가 딸들을 다 시집 보냈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자주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양정아 씨와 동생은 친정에서 가깝지 않은 거리에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1시간 이내로 갈 수 있는 거리여서 틈만 나면 어머니를 살펴보러 가곤 했습니다. 종종 어머니가 병원에 가셔야 하는 날에는 양정아 씨와 동생이 번갈아 가며 병원을 모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시댁에서 그녀 혼자 어머니를 챙기고 있다는 오해를 하며 한 소리를 하였습니다. 너는 동생도 있으면서 내 엄마는 너 혼자 챙기냐? 내가 밖으로 도니까 집안 꼬라지를 좀 봐라. 어머니, 동생이랑 번갈아 가며 엄마 챙기고 있어요. 오늘은 저희 애가 늦잠 자는 바람에 집을 못 치우고 나갔던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날카롭게 되물었습니다. 뭘 번갈아 가면서 해? 저번에 집에 반찬 주러 갔더니 아직 안 먹은 반찬이 한 가닥이던데 너희 친정엄마 챙긴다고 우리 아들이랑 손주 굶기는 거 아니지? 굶기다니요. 어머님이 해주신 반찬은 그이가 잘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저 꼬박꼬박 식탁에 올려요. 시어머니는 잔소리를 이어갔습니다. 내가 잘 안 챙겨주니까 그런 거지. 우리 아들이 내 반찬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어쨌든 친정만 챙기느라 우리 아들이랑 손주 뒷전으로 하지 말고. 그녀가 장녀라는 이유로 시어머니가 자신이 혼자 어머니를 챙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종종 친정만 챙기지 말라며 타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친정어머니가 아픈데 딸로서 그녀가 안 챙길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 해도 그녀는 계속 어머니 병원에 다녔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너 병원 가면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거 다 내 몸에 묻어서 우리 손주 아프게 되면 어떡해? 그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다녀오면 다른 옷을 입고 애 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손주가 콧물이 나오던데 내가 병원 가서 병 가져온 거 아니야? 환절기라 훌쩍이는 애들 많아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기침하는 애들도 많잖아요. 시어머니는 불만을 참지 못하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병원에 있는 균만 하겠어? 적당히 내 엄마 챙겨라. 내 동생이 알아서 챙기겠지. 시어머니는 무슨 일이 생기면 그녀의 어머니 병원 탓을 하곤 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아들이 코맹맹이 소리를 내거나 감기에 걸리면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잘못 넘어져 다리에 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깁스를 하니 그녀는 아들 곁에 붙어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여동생이 그녀를 대신해 더 자주 친정어머니를 챙기며 병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자 친정아버지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 다니는 것이 힘들어 보였는지 여동생에게 자동차 한 대를 뽑아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양정아 씨는 그 소식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빠가 차 한 대 뽑아주셨다며 정말 다행이다. 요즘 내가 우리 아들 챙기느라 내가 엄마 병원 다니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여동생은 답했습니다. 언니, 나도 날씨가 안 좋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정말 다행이야. 그녀는 기쁘게 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도 조금 있으면 깁스 풀 테니까 그때까지만 부탁할게. 그러나 옆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처제 차를 장인어른이 사주신 거야? 양정아 씨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요즘 날씨도 추운데 동생은 차가 없어서 매번 버스나 지하철 타고 병원 갔잖아. 아빠가 이제 차 타고 다니라고 한 대 뽑아주셨대. 남편은 조금 빈정상한 듯 말했습니다. 처제 좋겠네. 친정엄마 챙기는데 차도 생기고 당신은 뭐 없어?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요즘 우리 아들 챙기느라 엄마 못 챙기고 있잖아.
그러자 남편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장녀라서 장모님 병원도 많이 가는데 장인어른도 참 너무하시네. 처음에 남편은 그저 왜 자신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냐는 정도로만 반응했었지만, 친정에서 다 같이 밥을 먹는 날, 여동생의 차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뭐야? 장인어른이 뽑아주신 차가 경차가 아니라 SUV였어? 당신 그거 알았어? 양정아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냥 차 뽑아주셨다는 소식만 들었지. 어떤 건진 잘 몰랐어. 아빠가 이왕 사주는 거 튼튼한 차로 사주신 것 같아. SUV를 본 남편은 빈정이 상한 듯 말했습니다. 저 차 장인어른 명의겠지? 설마 처제 명의로 사주신 건 아니지? 양정아 씨는 남편의 반응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아빠 명의든 동생 명의든 어차피 우리 차도 아닌데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남편은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도 참 너무하신 거 아니야? 장녀라고 당신 부려먹을 땐 언제고 처제만 저렇게 큰 차로 사줄 수가 있어? 그녀는 남편을 달래며 답했습니다. 우린 이미 차가 있잖아. 요즘 동생이 한 달 넘게 엄마를 챙기고 있는데 아빠가 그걸 보고 사주신 거겠지. 남편은 여전히 못마땅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에는 당신이 더 많이 챙긴 거 아니야? 남편이 옆에서 친정아버지가 동생에게 사준 자동차로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당신은 뭐 하나라도 받은 거 있냐고? 이건 차별이지. 그녀는 대꾸할 생각조차 없어서 그냥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저 동생을 보니 혼자 어머니를 챙기느라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친정아버지가 어머니의 수술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친동생에게 어머니 병원비에 보태쓰라며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너 얼굴이 많이 안 좋아졌더라. 혼자 엄마 챙기느라 힘들었지? 고생이 많다. 동생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 언니. 조금 힘들 때도 있었지만 아빠가 이번에 차 뽑아줘서 확실히 부담이 줄었어. 그녀 안심하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언니가 너 통장으로 300만 원 보냈어. 너 혼자 한 달 내내 엄마 병원 모시고 다니느라 고생 많았잖아.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거 보태서 써. 동생은 겸연쩍게 말했습니다. 안 보내줘도 되는데 언니가 예전에 나보다 더 많이 엄마 병원 모시고 다녔잖아. 그래도 이번에 엄마 검사도 이것저것 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야. 맞아. 저번에 검사 결과 보시고는 입원해서 수술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병원비가 좀 부담이긴 했는데 고마워. 그녀는 동생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 있으면 혼자 꽁꽁 앓지 말고 언니한테 말해. 내가 지금 아들 챙기느라 모시고 다니진 못하지만 병원비는 같이 부담해야지. 동생은 그녀가 아들을 챙기느라 바쁜 걸 알고 있었기에 혹시나 부담을 줄까봐 어머니 병원비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먼저 300만 원을 보내주자 고마워하며 아이 옷과 장난감 그리고 그녀와 남편이 쓸 화장품 등을 택배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이모가 보내준 선물을 뜯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퇴근한 남편이 집에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뭐야? 집에 왜 이렇게 택배가 많이 와 있어? 당신이 다 산 거야? 그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동생이 우리 아들 장난감이랑 옷은 물론이고 당신이랑 내 화장품까지 보내줬어. 그래서 같이 뜯어보고 있었지. 남편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처제는 자동차도 공짜로 생겼으니 얼마나 여유가 넘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택배도 보내지. 그녀는 남편의 말에 짜증이 나서 대꾸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동생이 여유가 생겼다고 해봤자 얼마나 생기겠어? 남편은 계속해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돈 몇천만 원이 굳었는데 당신은 그런 거 하나도 못 받으니 처제가 불쌍해서 보내준 거 아니야? 남편의 비아냥에 화가 나서 무시했습니다. 얼마 후 남편과 함께 친정어머니의 병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동생이 갑자기 300만 원 이야기를 꺼내버렸습니다. 형부 오셨어요? 언니가 보내준 300만 원 덕분에 부담 없이 엄마 수술비 냈어요. 감사해요. 남편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300만 원. 나는 처음 듣는 소린데 그게 뭐야?
그녀는 그제야 남편에게 300만 원 이야기를 깜빡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곧장 남편에게 설명했습니다. 아, 저번에 동생이 혼자 엄마 병원비 부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엄마 입원비랑 수술비 보태라고 300만 원을 보냈어. 남편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아니, 그걸 왜 당신이 혼자 결정해? 돈 버는 사람은 난데. 그녀는 남편의 말에 짜증을 느꼈지만 그가 단순히 몰라서 화난 것 같아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병실 내내 동안 얼굴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보기 짜증나서 원래는 동생과 저녁도 같이 먹으려 했지만 결국 2시간 정도만 어머니 병실에 머물다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은 갑자기 화를 내며 외쳤습니다. 당신 왜 나한테 말도 없이 300만 원을 보내? 처제는 자동차도 공짜로 받았는데 장모님 병원비 정도는 혼자 부담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녀는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 그래?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그 소리 듣자마자 엄마 병실에서 말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 그렇게 티를 내야 돼. 남편은 불만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내가 티 안 나게 생겼어. 처제는 공짜로 차도 생겼고 거기다가 우리한테 300만 원까지 받아갔잖아. 근데 내가 짜증이 안 나게 생겼어. 그녀는 남편의 불만에 맞섰습니다. 누가 뭘 받든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리고 우리 아빠가 사주신 건데 당신이 뭔데 난리야?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막말로 장모님이 언제 돌아가실 줄 알고 이렇게 퍼주는 거야? 이러다 처제가 친정 재산 다 물려받는 거 아냐? 당신도 정신 똑바로 차려. 남편은 친정 재산도 결국 동생에게 가는 거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고 양정아 씨는 남편에게 지지 않고 반박했습니다. 남편은 화를 내며 외쳤습니다. 내 동생이 친정 재산을 가져가는 게 뭐가 어때서? 그게 이렇게 난리칠 일이야? 그리고 당신이 우리 친정에 신경이나 쓰기나 했어? 매제하는 거 못 봤어? 나도 자동차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여기저기서 알아서 돈이 들어오는데 안 그러겠어? 뭐 하나 더 떨어질 거 없나 싶어서 그러는 거지. 그럼 당신도 그렇게 해보던지. 혹시 모르잖아. 우리 아빠가 또 차 한 대 뽑아주실지. 야, 차는 바라지도 않아. 내 돈 300만 원이나 가져와. 남편은 답했습니다. 그게 왜 내 돈이야? 내 통장에서 나간 내 돈이야. 내가 내 동생한테 300만 원을 주든 30만 원을 주든 내 통장에서 뺏어 보내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둘은 크게 싸웠습니다. 며칠 뒤 양정아 씨는 친정에서 엄마를 챙기려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기막힌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병실에 도착하니 엄마는 검사를 하러 가셨는지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기다리기로 하고 병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보호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가씨 남편이 참 대단하더라고. 어젠가 왔는데 아주 대단하더라고. 그녀는 남편이 대단하다는 말을 듣고 남편이 엄마를 챙기러 왔었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병실에 간다는 말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저희 남편이요? 혼자 저희 엄마 보러 왔었어요? 그러자 보호자는 놀란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어제 와서 무슨 300만 원의 수술비를 빌리셨다면서 얘기하더니 그럼 차용증을 쓰셔야 한다며 막 그러더라고. 양정아 씨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차용증이라니 저는 처음 듣는 얘긴데요. 보호자는 다시 말했습니다. 아, 혼자 오진 않았고 누나인지 동생인지 여자 하나 데리고 왔더라고. 같이 얘기하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 장모님이 입원해 계신데도 한 번도 오지 않더니 이번에 와서는 돈 얘기를 하다니. 보호자의 말을 듣자 그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친정엄마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바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제 정 서방 왔었다며? 근데 무슨 차용증을 쓰라고 했대? 신우이랑 같이 온 거야? 엄마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응. 누나랑 같이 와서는 나한테 내 수술비로 300만 원 들어갔으니까 그거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곧 있으면 적금 타니까 그걸로 준다고 했지.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차용증을 써야 된다고 난리를 치길래 내가 알았다고 했어. 양정아 씨는 너무 화가 나서 병실을 나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쁜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리며 집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밥을 차려달라고 하자 양정아 씨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 병실에 가서 차용증을 썼다며?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우리 누나가 그러는데 그런 거 차용증 써놔야 한다고 하더라고. 가족이라도 그런 돈 관리 철저히 해야 한다고. 그녀는 화가 치밀며 말했습니다. 뭐? 그걸 왜 우리 엄마한테 말해? 내가 병원비 쓰라고 동생한테 준 돈인데. 남편은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쨌든 장모님 수술비든 병원비든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장모님한테 달라고 하는 거지. 누나가 그러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그 돈 못 돌려받을까봐. 퇴원도 안 한 사람한테 가서 차용증 얘기를 해? 형님까지 데리고 가서? 남편은 짜증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당연한 거 아니야. 솔직히 그 돈은 장모님이 먼저 우리한테 줘야 한다고 해야 되는 건데 말씀도 없으셨잖아. 그리고 이런 돈 거래는 가족끼리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야. 양정아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시누이와 함께 와서 차용증까지 요구한 것이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덧붙여 말했습니다. 누나가 그러는데 당신이 병간호한 것도 비용으로 환산해서 받아내야 된다고 하더라. 아니, 처제는 자동차도 받았는데 당신은 뭐 하나 받은 거 있어? 어제 누나가 장모님 보더니 오늘 내일 하실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차용증을 받아야 된대. 그녀는 기가 막혀 외쳤습니다. 뭐, 너희들 정신이 나갔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남편은 억울한 듯 대꾸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어. 왜 사람 말을 이상하게 들어? 그리고 솔직히 당신 돈 3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왜 당신 돈이야? 내 돈 300이잖아. 일도 안 하는 주제에 내가 차용증 받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야? 당신이 먼저 받아줘야 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 병원에 자주 다니고 있었고 아들도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서 회사를 휴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육아휴직도 다 써서 무급으로 휴직하고 있었기에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상황에서 더 기고만장해져 소리를 질렀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습니다. 남편이 이 일을 시누이에게 말했는지 시어머니도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그녀에게 친정에 쓴 돈이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너 친정에 자주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 도대체 친정에 돈을 얼마나 쓴 거야? 그녀는 어이없어 물었습니다. 친정에 쓴 돈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누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올케 동생은 자동차도 받았다며? 준중형 사이즈로 받았다던데 올케는 뭐 받았어?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아프셔서 병간호하는 건데 뭘 받아요? 그리고 제 아들이 다치는 바람에 동생이 한 달 넘게 혼자 엄마를 모시고 다녀서 친정아버지가 자동차를 장만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냉소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너가 그렇게 뻔질나게 친정에 갔을 때는 뭐 하나라도 받은 거 있어? 참 실속 없이 산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계속해서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아니 올케는 왜 이렇게 멍청해? 혼자 고생하고 뭐 하나 받은 것도 없잖아. 친정엄마 병간호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뭘 바라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러자 시누이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틀렸다는 거야. 네 동생 봐라. 어떻게 알랑방구를 꼈길래 자동차를 얻어내니? 너도 좀 그렇게 좀 살아. 여우같이 살아야 뭐라도 하나 떨어질 거 아니야.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한바탕 휩쓸고 나갔고 그녀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습니다. 남편이 도대체 뭘 어떻게 말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궁금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는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형님이랑 어머님까지 오셔서 뭐라고 한지 알아? 당신 도대체 뭐라고 말했길래 이러는 거야? 남편은 답했습니다. 내가 말한 게 뭐가 있어? 그냥 당신이 병간호는 훨씬 많이 했는데 뭐 하나 받지도 못하고 장모님 수술비로 300만 원이나 더 드렸다고 했지?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머님 아프시면 그렇게 안 할 거야? 치료비도 안 드릴 거냐고? 남편은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아픈 적이 없어. 수술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는 준비도 다 해놓으셔서 우리한테 손 벌릴 일도 없어. 장모님은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시는 거지. 그녀는 억울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언제 우리한테 손을 벌리셨어? 그리고 어머님이 안 아프실 거라고 어떻게 확신해?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남편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안 아플 거야. 그런 일은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아. 남편의 조롱에 양정아 씨는 속이 상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입원한 이후로 거의 매일같이 남편과 싸웠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너도 검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녀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도 네 엄마 닮아서 몸이 안 좋은 거 아니냐? 건강검진 같은 건 잘 다니고 있지? 엄마 아프신 거랑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부모가 아프면 자식도 닮는 거야. 물려줄 게 없으면 병이나 물려주는 거지 뭐. 양정아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나중에 우리 아들 등골 빼먹을 생각 말고 돈이나 부지런히 모아. 그 말을 들으며 양정아 씨는 분노를 참았습니다. 다행히도 어머니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퇴원 기념으로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처음부터 뚱한 표정이었고 식사 도중에 전화를 받고 나서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양정아 씨는 회사에 무슨 일이 터졌나 싶어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남편은 창백해진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떡하지? 아까 누나한테 전화 받았는데 엄마가 요즘 계속 피곤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하시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돼? 양정아 씨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형님이 병원에 같이 가셨다며? 그럼 거기서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 장모님도 병원 자주 다니시고 입원도 하셨잖아. 당신 잘할 거 아냐? 그녀는 황당해하며 대꾸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암 치료를 받았냐? 몸 안에 작은 혹 하나 있어서 그거 수술 받으신 거지. 병원 알아보고 형님이랑 얘기하던가 해. 남편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좀 알아봐 주면 안 돼? 어차피 이제 장모님도 괜찮아지셨잖아. 회사도 아직 휴직한 상태고.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우리 엄마 간병 좀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녀는 화가 치밀어 올라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철면피를 깔아도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가 엄마 간병한다고 회사 휴직했을 때 뭐라고 했어? 그깟 걸로 무슨 간병을 하냐고 했지. 근데 내가 왜 병간호를 해줘야 돼? 남편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며느리잖아. 우리 엄마한테 며느리가 당신밖에 더 있어. 그녀는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알아서 해결해. 내가 내 엄마 병간호 맡은 적 있어? 아니잖아. 근데 왜 나한테 해달라고 난리야? 남편은 계속해서 조르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장모님 병간호하면서 이것저것 알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 병간호도 해줄 수 있는 거지. 헛소리 하지 말고 자식들이 알아서 해. 그럼 적금은 얼마나 남았냐? 곧 있으면 적금 타는 거 하나 있지? 당신이 병간호 안 한다고 난리치니까 그 돈으로 엄마 병간호 하실 분 알아봐야지. 그녀는 어이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그걸 왜 우리 적금으로 해?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당신도 장모님한테 300만 원 보내드렸잖아. 그리고 병간호까지 해드렸으면서 우리 엄마한테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돈이라도 보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녀는 화가 나서 대꾸했습니다. 너 그 돈 받았잖아. 내가 우리 엄마 병원까지 찾아가서 차용증 쓰고 돈 받았잖아. 남편은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돈은 그렇다 치더라도 당신이 병간호 안 한다며?
그럼 병간호 해줄 사람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돈을 우리가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우리 적금 아직 1년 더 넣어야 되니까 해지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리고 저번에 내가 그랬잖아. 어머님은 아파도 다 준비되어 있어서 자식들 손 벌릴 필요 없으시다며. 내가 언제 그랬어? 그리고 엄마가 아픈데 자식이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가서 병간호해. 내가 하든 형님이 하든 하면 되잖아. 당신이 병간호를 안 해준다고 하니 그럼 적금이라도 깨서 돈을 보태자고. 그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적금은 4년째 넣고 있는 1,000만 원짜리 적금이었는데 남편은 그걸 깨서 병원비에 보태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그마치 800만 원을 들여 간병인을 부르겠다고 하니 정말 헛웃음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은 예전에 양정아 씨가 친정엄마에게 300만 원을 보내는 걸 아까워하며 차용증까지 썼던 사람인데 자기 엄마가 아프니 이렇게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남편뿐만 아니라 신우이도 똑같이 양정아 씨에게 시어머니 병간호를 맡기려고 했습니다. 신우이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올케 아직 휴직 기간 남았잖아. 나 애 보느라 정신없고 동생은 돈 버느라 정신없으니까 우리 엄마 병간호는 올케가 하면 되겠다. 양정아 씨는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자주 병원 다니셔서 잘하실 거라 생각하셨나 본데 저희 아이가 신우이 아이보다 더 어려서 손이 많이 가요. 그러자 신우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조카도 같이 봐줄게. 그럼 되는 거지? 그럼 올케가 우리 엄마 병원에 가서 챙겨주는 거다. 그녀는 신우이가 보는 아이보다 자신 아이가 더 어린 것을 지적하며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신우이는 다시 말했습니다. 뭐 이런 일은 며느리가 해야지. 어떤 자식들이 하겠어? 올케가 어려서 잘 모르나 본데 이런 건 다 며느리 도리인 거야.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저랑 제 동생이 챙겼는데요. 남편은 우리 친정엄마 입원했을 때 병실에 딱 2번밖에 안 왔어요. 그러자 신우이는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올케네는 딸만 둘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지. 만약 사돈댁에 아들이 있어서 며느리가 있었으면 올케가 안 해도 됐을 거야. 신우이는 어떻게든 양정아 씨에게 시어머니 병간호를 시키려 했습니다. 양정아 씨는 시어머니가 아파서 안쓰러웠지만 남편과 신우이의 태도가 너무 뻔뻔해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며느리 도리를 강조하며 병간호를 요구하는 신우이에게 양정아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 이제 며느리 안 할래요. 남편이랑 이혼할 생각이 있거든요. 요즘 하는 꼬라지 봐서 진짜 이혼해야겠네요. 양정아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신우이는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뭐? 무슨 이런 일로 이혼을 해? 올케는 이혼이 장난이야? 그리고 우리 엄마 병간호하는 게 그렇게 싫어.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아니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왜 남인 제가 시어머니 병간호를 해야 해요? 지금 형님도 어머님 챙기기 싫어서 저한테 떠넘기려는 거잖아요. 신우이는 억울하다는 듯이 반박했습니다. 떠넘기기는 내가 언제 말했잖아. 이런 건 며느리가 해야 된다고. 그녀는 차분하게 신우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님도 엄마 병간호하기 싫어서 저한테 넘기는 거면서요. 신우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왜 나한테 떠넘기려고 하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건 며느리가 해야 된다고.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죠. 저도 그랬지만 우리 엄마가 아프면 자식인 제가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만약 저한테 남동생이 있었어도 저랑 동생이 엄마를 챙겼을 거예요. 며느리나 남의 손에는 안 맡겼을 겁니다. 남편이나 신우이는 본인들이 하기 싫으니 계속 양정아 씨에게 미루면서 며느리니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 안 한다고 했잖아요? 남편이랑 저 이혼하면 저 남 되는 거 아시죠? 효도는 셀프라는 말 못 들어보셨어요? 신우이는 화가 난 듯 말했습니다. 올케는 말을 왜 그렇게 해? 며느리 안 한다고 여태까지 가족으로 살았던 정이 사직이라도 해? 그녀는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정이요? 제가 엄마 병원 다닐 때 그렇게 구박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 어머니 입원하셨으니 저보고 챙기라고요?
정말 웃기지도 않네요. 시리누이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돈이라도 보태. 1,000만 원짜리 적금 들어놓은 거 있다며? 그거라도 보내. 그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 돈을 왜 보내요? 저희 엄마 병원비로 300만 원 보탤 때 형님까지 저희 엄마 병원에 찾아가서는 차용증 받아오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시누이는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때랑 이때랑은 다르지.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 못 챙기면 돈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올케 동생네처럼 차 하나 뽑아주던지. 대화가 점점 말도 안 되게 흐르자 양정아 씨는 참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누이와 크게 싸운 후 그녀는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 이혼하자고? 고작 우리 엄마 병간호하라고 해서. 알았어. 내가 2, 3일 갈 테니까 당신도 2, 3일 가. 그러면 공평하잖아. 남편은 말도 안 된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뭐가 공평해? 당신 우리 엄마 입원했을 때 일주일에 2번이나 갔어? 3달에 겨우 2번 간 거 아니야? 심지어 가서는 뚱하게 앉아있어서 1~2시간 만에 나오게 했잖아. 남편은 변명했습니다. 그건 그때 사정이 있었잖아. 내가 괜히 심통 부렸어. 아니잖아. 무슨 사정? 내 돈 300만 원이 엄마 병원비로 들어갔고 아니면 우리 아빠가 내 친동생한테 차 사준 게 배 아파서 그랬지. 당장 납작 엎드려 미안하다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당신은 적반하장이잖아. 남편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당신이나 형님이나 정말 대단하다. 엄마가 아프다는데 자식들은 하나같이 며느리한테만 맡기려고 하잖아. 원래 이런 건 며느리가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누나도 당신한테 하라고 한 거지. 그래. 그럼 내가 당신이랑 이혼하면 나 이제 며느리 아닌 거네? 그러면 시어머니 간병할 이유도 없어지잖아? 뭐, 우리 엄마 간병하기 싫어서 지금 이혼하겠다는 거야? 진짜 당신 사람 맞아? 남편은 양정아 씨가 병간호하기 싫어서 이혼하려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과의 대화를 지속할 가치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당신은 정말 모르는구나. 나 더 이상 이런 꼴 보기 싫어. 변호사 통해서 이혼 소송 진행할 거야. 남편은 그녀가 진짜 이혼을 준비할 줄 몰랐던 모양인지 갑자기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빌었습니다. 당신 진짜 나랑 이혼하려는 거야? 내가 우리 엄마 병간호하라고 한 것 때문에? 아니지. 그게 이유는 아니잖아. 그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당신 때문에 이혼하는 거야. 남편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이혼을 하자는 거야? 우리 엄마 아프셨을 때 당신이 구박한 것부터 내가 병원비 보태려고 동생한테 300만 원 줬더니 당신은 입원한 엄마한테 쫓아가서 차용증 받아왔잖아. 그리고 어머니는 아플 일도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 준비도 다 되어 있다며. 근데 왜 나한테 병간호하라고 난리야? 내가 잘못했어. 그때는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미안해. 당신이 무릎 꿇으라고 하면 꿇을게. 당신이 무릎을 100번 꿇어도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알아서 해. 그럼 어떻게 하면 이혼 안 할 건데?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빌잖아. 양정아 씨는 더 이상 남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통보를 받으면서도 양정아 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없으면 우리 엄마 병간호 누가 하냐고? 양정아 씨는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형님한테도 이혼할 거라고 못 박아뒀으니 연락하지 마.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혼 소식을 듣고는 양정아 씨에게 전화를 걸어 성질을 부렸습니다. 너는 지금 시어미가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이혼 소리가 나와? 네가 그러고도 내 며느리야?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왜 어머니 며느리예요? 이제 아니에요. 저 그이랑 이혼했거든요. 제가 엄마 병원 들락날락할 때는 우리 아들 병원에 기면 아프면 어쩌나 걱정하더니 이제 와서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라니 진짜 웃기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 시어미한테 말하는 꼬라지가 그게 뭐야? 양정아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아니시라니까요. 전화하셔도 이제 안 받을 테니까 병간호 받고 싶으면 자식들한테 연락하세요. 양정아 씨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남편과 이혼했고 시어머니는 암 수술 후 계속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시어머니 옆에서 병간호를 하게 되었고 시누이는 결국 남편에게 병간호를 맡겼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결국엔 자신들이 병간호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 앞길이란 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건데 본인들은 내가 겪은 상황이 자신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겠지. 그래서 내가 친정엄마를 챙길 때 그렇게 구박했겠지. 그러나 양정아 씨의 친정엄마는 이제 건강을 회복하여 병원에 자주 갈 일도 없었습니다. 반면 남편은 병원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 인생은 정말 한치 앞도 알 수 없구나. 그래도 시어머니 병수발하기 전에 이혼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양정아 씨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아팠을 때 조금이라도 잘해줬다면 그녀도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겁니다.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는데도 그녀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그만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였죠. 그녀는 이혼 후에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친정 아버지와 매제가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었고 아들도 아빠와 면접 교섭 시간에 함께 놀며 잘 크고 있었습니다. 양정아 씨는 아이가 있어서 이혼하면 큰일이 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이혼 후 자신과 남편이 싸우지 않게 되면서 아이도 더 편안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까지가 양정아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